강선우 의원은 처음에는 그 보좌관의 보고로 돈 받은 걸 사후에 알았다고 해명을 했었었고, 김경시 의원은 또 세 사람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했었고요. 김시 의원도 주장에도 강선우 의원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는데, 박시 의원님 지금 오늘도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 대신에 원칙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셨나요? 뭐 사실은 이제 근데 조사를 받는 그 현장에서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지. 사실 언론들 앞에서 특히 저렇게 출석하는 장면을 이제 촬영할 때는 뭐 보통 말을 좀 아끼는 게 대부분이죠. 네. 이제 성실하게 이제 응하겠다라는 이야기 말고 뭐 당사자로서 어떤 이야기를 더 할 수 있었을까 뭐 좀 의문스럽기는 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상황을 보면 뭐 김경시 의원이 원래는 이제 돈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다가 이제 돈을 줬다라는 자수서를 일종의 제출을 했기 때문에 사실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 놓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네. 그러다 보니 더더욱 좀 말을 신중히 고르고 아끼는 모습이 좀 보인 게 아닌가. 아마 이제 뭐 본인도 성실하게 임하겠다라고 했으니 뭐 수사 과정에서 좀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데에 본인도 좀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기흥 대변인께서는 오늘 녹취 공개 22일 만에 경찰 출석 입장, 강 의원의 입장 어떻게 들으셨나요? 제가 다른 걸 모르겠고요. 네. 제 삶에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지키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강선우 의원에게 원칙이 뭘까요? 공천은 돈으로 해결한다는 그런 원칙인가요? 아니면 녹취가 있는데 나는 1억 돌려주고 단수공천 받는데 역할 안 했다고 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당시에 회의록을 보니까 그 당시에 김경 후보 관련해서 공천을 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김경 시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니까 이례적으로 국회의원 신분으로 여러 사람들한테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김경 시의원에 대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 정치 파트너로서 역할을 해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불법적인 돈을 준 사람이고 돌려줬다고 한다면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국민 앞에서 사과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과는커녕 원칙 있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고 하면 이런 궤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찰에도 쓴소리를 하고 싶은데요. 지금 녹취가 공개된 지 거의 한 달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 압수수색도 최근에서 이루어지고요. 지금서 부르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서 조사를 한 김경시 의원이나 아니면 사무국장이라고 하는 그분들의 어떤 경찰 조사가 사실상 실시간으로 중계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선우 의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내가 말을 해야 될지 뭔가 계획이 있는 상태에서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수사가 결국은 이들의 입맞춤에 도움이 되는 격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강 의원은 일단 지난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시 의원을 만나서 공천을 대가로 1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혹 핵심 인물이 지금 세 사람이 있는데 주장이 각각 제각각입니다. 강 의원은 일단 뒤늦게 알았다는 입장인 거고 전 사무국장인 남모 전 보좌관은 쇼핑백 전달만 했다. 이게 돈인 줄 몰랐다. 또 김경시 의원은 1억이라는 액수까지 강 의원 측에서 정했고 강선우 의원 또 전 보좌관 김경시 의원까지 셋이 있는 자리에서 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러면 한번 말을 맞춰보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하지만 김경시 의원은 이 남모 씨와 대질 조사를 일단 거부했다고 합니다. 김 대변인 먼저 여쭤볼게요. 지금 누구 말이 맞는지 대질 조사해서 맞춰보면 되지 않나요? 제가 볼 때 움직일 수 없는 팩트는 돈을 준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만 돈을 줬는데 되돌려 받았는지는 저는 모를 것 같아요. 김경 시의원 입장에서는 내가 되돌려 받았다고 해야지만 그리고 돈의 성격이 공천 헌금이 아니라 빌려줬거나 그냥 돈이다, 정치 후원금이다 이 정도 했을 때 본인의 죄가 경감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면 저는 김경 시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큰 거 한 장, 예. 그리고 사무국장이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시간과 장소까지 얘기를 했고 3명이 카페에서 만난 건 팩트 아닙니까? 그렇다면 저는 이 상황에서 가장 진실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나마 김경 시의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김경 시의원이요 비례대표를 하고요. 강서구에 연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연고가 없는 강서구의 시의원 공천을 받기 위해서 만났고 그 자리를 민주당의 한 사람이 조금 도움을 줬다는 겁니다. 근데 만났는데 턱하니 돈을 준다? 그건 뭐냐? 그만큼 이게
굉장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 그 당시에 민주당 안에서는 동공천이 횡행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빗댄다면 2022년 상황입니다. 근데 2023년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정 선물로는 많고 공천 현금으로는 적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서도 공천 현금 내용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정청래 대표가 말씀하신 것처럼 휴먼 에러가 아니라 시스템 에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박 최고위원께 좀 여쭤봐야겠네요. 일단 김경 대변인께서는 김경시 의원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에 좀 무게를 좀 두신 것 같고 또 이게 시스템적인 문제까지 지적을 하셨습니다. 한번 의견 들어볼게요. 근데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지금은 이제 뭐 제명된 김병기 예. 의원이나 강선우 의원의 문제가 민주당 전반에 깔려 있었다 이렇게 볼 만한 근거는 사실은 없죠. 네. 그러니까 이 개인들이 어떻게 이제 뒤에서 하고 다녔는지까지는 사실 당이 전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고 사실 의원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충격적이다 이런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공천 과정에서의 보다 공정한 공천을 하고 있다라는 믿음을 좀 국민들께 드려야 된다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상황인 것이고 저는 뭐 지금 이 두 사람의 사례를 가지고 네. 민주당 전반의 공천이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는 것은 과도한 일반화의 오류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만 그 지금 이 강선우 의원과 관련된 1억 의 어떤 이 말이 엇갈리는 상황은 저는 사실 대질 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예. 이게 제도상 대질 신문이 한쪽에서만 거부를 해도 예. 안 된다 안 그러더라고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김경시 의원이 거부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봤을 때 그렇다면 이 김경시 의원의 뭐 여러 가지 주장들도 사실은 완전히 다 믿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라는 의구심도 들고 또 한편으로는 오히려 대질 신문을 했을 때 본인의 죄가 더 가중되는 결과를 낳을까 봐 두려워서 피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도 동시에 드는 상황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지금 예. 그 돈을 받았다라고 지목되었던 이 전 보좌관, 그러니까 전 사무국장 남모 씨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돈인 줄 몰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강선우 의원과 김경시 의원 간에 별도의 소통이 있었다라는 점이 만약에 추가적으로 대질신문을 통해서 남 보좌관의 입을 통해 나오게 된다면 네. 김경시 의원은 사실은 더 죄가 가중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본인에게 좀 불리한 상황들을 어떻게든 피해가려고 하는 것 같지만 지금 수사기관에서 대질신문이 실패하자 네. 뭐 거짓말 탐지기라든지 여러 가지 대체 수단들을 찾고 있다고 하니 이 부분도 추가적인 진실이 좀 드러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공천 헌금 의혹에 또 연루된 김병기 의원은 어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었죠. 저희가 소식도 전해드렸었는데 징계에 재심 신청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동시에 자진 탈당에는 또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나고 있죠.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다시 오후 1시 35분, 그러니까 한 3시간쯤 지나서는 돌연 또 탈당계를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 배경이 뭘까 싶은데 일단 지금 어제 당 사무총장이 또 설명을 뒤에 하기도 했었습니다마는 그런 의구심도 있더라고요. 지역구 또 3선 의원, 원내대표 출신이 또 긴급 기자회견까지 주말 사이에 이게 준비를 꼼꼼히 하면서 의원의 총의를 모아야 한다는 정당법의 이런 절차를 몰랐다? 박성민 최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뭐 좀 의아하긴 했습니다, 예. 저도. 근데 다만 뭐 당무에 어디까지 이제 자주 관여를 해봤느냐, 그리고 뭐 징계를 이제 추진하는 절차라던가 이런 부분에 좀 경험이 부족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럴 수도 생각이 있죠. 들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뭐 징계를 한다, 뭐 윤리위에서 이렇게 결정이 됐다, 뭐 이 정도는 알 수 있지만 직접적인 뭐 절차까지 뭐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느냐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하신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네. 그럼에도 이제 입장을 발표하기 전에는 이 정도는 좀 검토를 하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네네. 하지만 뭐 어쨌든 결과적으로 당에서 이 김병기 의원께서 오전에 의총을 거치지 말고 최고위에서만 결정을 해달라고 하셨지만 그게 정당법상으로 결과적으로 최종 절차는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의 2분의 1의 동의를 받아서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 없이 어떤 징계나 뭐 처분을 할 수가 없다라는 현실적인 시스템에 대해서 네. 설명을 했다라고 하고 거기에 대해서 납득을 하시고 바로 이제 오후에 탈당을 하신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뭐 김병기 의원이 진짜로 몰랐는지 혹은 알고도 모르는 척을 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사실 저 정도까지 좀 절박한 상황에서 얘기를 하셨다라고 한다면 뭐 몰랐다라는 쪽에 좀 무게를 둬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아하. 의원총회까지 가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 하지만 3시간 뒤에 또 자진 탈당계를 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요?
우선적으로 그 윤리심판원에서 예. 제명 결정이 나온 다음에 본인은 동료 의원들한테 연락을 하면 뭔가 자기한테 호의적인 자세를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전화를 많이 했는데 전화를 잘 안 받지 않았을까 제가 그냥 네. 추측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총회까지 갔을 때 과반 이상으로 나를 제명시키는데 동료 의원들이 동의를 한다. 이렇게 보면 정치적으로 큰 타격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거 말고 최고위에서 비상징계를 해달라.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예. 또 하나의 생각이 드는 건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전 원내대표 간에 그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동료 의원들한테 소위 말해서 손에 피 미치는 걸 말고 한번 당대표 너가 한번 나를 잘라봐라. 자를 수 있느냐. 만약에 네. 잘랐을 때 정청래 대표 당신에게도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정청래 대표를 좀 압박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탈당계를 제출한 상황입니다.